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2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치솟고 유가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유사의 폭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다가오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기준으로 각 주정부와 관련 기관에 휘발유 소비세를 낮춰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할리데이 텍스라고 하여 이 휴가 기간 중에는 모든 휘발유세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 때 같이 백악관에 근무하였던 경제수석 고문관도 이것은 엉터리 정책입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도 휴가철 텍스 면제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하였듯이 이 텍스를 면제하면 대부분의 그 순이익금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유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보조원이며 작가이기도 한 캐트린 와트가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빙자하여 대규모의 국내 생물 테러 프로그램을 조직한 정부와 입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연방 및 주정부가 범죄와 민권의 침해로 많이 이겨졌던 것이 미국 법전의 개정을 통하여 의회에서 합법화가 되어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규정 코드를 통하여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규제 수준으로 지금 많이 승격이 되었다고 비난을 하면서 보건비상계엄령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행되고 있는 HHS 보건복지부의 보건비상계엄령은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거주와 행동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것은 원래는 수정헌법과 일반 연방법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정부가 결탁을 하여 이것을 개정하고 또는 수정하면서 지금은 당연한 법률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대규모의 생물 테러를 승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의도적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작가이자 법률보조관은 1944년 이전으로 각국의 의료자율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 낙태 법안에 대한 사전 유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는 약 $10,000의 상금과 유출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대법원의 투명성을 손상시키는 사건이라고까지 개탄을 하였으나 그 누출 사건 이후에 거의 2달이 다 돼가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누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즈니스맨답게 해결책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도한 기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누설자가 누군지 알 것인데 왜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누출하여 보도한 기자에게 가서 누가 누출했는지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그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또 딥스테이트는 이 누출자를 막기에 급급합니다. 이들은 언론법에 의하여 정보 제공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기자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요일인 22일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이든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고 핑계를 대고 있으나 제롬 파월의 발언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자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까 하니 제롬 파월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거짓말을 한마디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 의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권의 인플레이션율을 연준 이자율을 높이지 않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의회와 대법원 간의 총싸움이 한창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뉴욕주가 은닉 총기 소지법을 강화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개인 방어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총기를 휴대하고자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오늘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니퍼 그래넘 에너지부 장관이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석유가 폭등에 대하여 국방물자 생산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방물자 생산법의 취지는 전쟁 시에서 미국의 국방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기들이 잘못한 행정으로 치솟는 이 유가를 잡기 위하여 정유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이 일반 기업들에 대하여 횡포를 행하는 것으로 많은 자유시장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이윤이 있는 곳에 필히 투자를 하고 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과 판매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이자 전체주의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빅터 데이비스 헨슨은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화요일 저녁 팍스뉴스의 터 칼슨과의 대담에서 미국은 더 이상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혁명의 시대에 도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폭력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나 1920년대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며 법은 지금 유동적이며 권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법 유출 사건 이후에 지금 법 집행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대법관 암살 시도에 대한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 폭력적인 파시스트들은 우리 우파 쪽에 보여주는 것이 법은 당신 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편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아십시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즉 법 집행기관들이 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더욱더 좌파들을 폭력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그들이 자기들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을 시에는 폭력을 통한 혁명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 칼슨이 더 칼슨 투나잇 쇼에서 조 바이든의 딸인 애슐리 바이든의 일기장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1차 뉴스로 보도해드렸던 이 사건에 대하여 터 칼슨은 조 바이든이 FBI를 개인 비밀 경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딸인 애슐리의 일기장을 입수한 사람이 그 일기장을 버리타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에 약 4만 불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FBI가 지금 수사 방향을 맨 처음에는 조 바이든의 말만 믿고 철도로 사건 수사를 하였습니다. 왜냐? 조 바이든과 애슐리가 입을 맞춰서 일기장을 도둑 맞았다고 보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일기장을 습득한 해리스라는 여성은 자기 자신이 웨스트 팜비치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양탄자 밑에 애슐리의 일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익단체의 회합에 가서 기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마침 옆에 있던 버리타스 프로젝트에서 그 정보를 팔으라고 해서 4만 불에 팔은 것밖에 없습니다. FBI가 절도 혐의로 그 여성을 기소하려고 하였지만 이건 절도가 아니고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그냥 습득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되질 않자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소환하고 조사를 다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고 애슐리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FBI가 지금 이 사건이 대중에 알려질까 봐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사를 하고 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터 칼슨이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것이 조 바이든이 미투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될 사건에서 왜 그 미투 사건을 보고 보도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BI가 지금 조 바이든 개인의 비밀 경찰이 되어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된 바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일기장 내용이 다 공개가 된다고 하면 조 바이든은 성추행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방정부에서 약 2조 달러를 미 전역에 구제금융으로 뿌렸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구제금융 중에 200억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7만 8천 장에 해당하는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가 사기로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만 8천 개 중에 약 7천 개는 회수가 되었으나 7만여 개는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 금액은 약 20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사할 재원도 부족한 마당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사기당한 200억에 대하여 행방을 쫓기가 묘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방정부에서 준 돈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고 흥청망청 지급하다 보니 사기꾼들한테 200억 달러나 지급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돈이 사기꾼들에게만 지급이 된 돈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는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FDA에서 듀얼이라고 하는 전자담배 판매를 지금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나 또한 마약을 필 수 있는 크랙 파이프는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마리화나는 몸에 좋은 모양입니다. 공짜로 나눠주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신에 의하면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기후로 인한 록다운을 발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젊은 세계 지도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마크롱이 재선에 당선되자마자 그가 최초로 한 일이 바로 기후 록다운입니다. 이 의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다보스 포럼의 메인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마크롱이 다보스 포럼의 충실한 명령에 의하여 프랑스 전체에 록다운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록다운에 의하여 야외 활동이 일체 금지가 되며 모든 행사도 다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가 여기에 편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